자, 펩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펩트론뿐만이 아닌데요. 지금 펩트론이 10% 넘게 지금 쳐 밀리고 있고요. 지금 그나마도 지금 조금 줄인 거죠. 좀 전에 12%, 12.5%까지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 펩트론뿐만이 아니라 지금 화면을 보시죠. ABL 바이오도 7%가 내리고 있고요. D&D 파마텍이 9%가 내리고 삼천당제약이 7%, 인벤티지 랩 6%, 그리고 올릭스의 경우에도 9% 하락. 그래서 지금 비만주들이 무더기로 하락이 나오면서 비만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머지 종목들까지 지금 다 잡고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올릭스가 하면은 올릭스가 언뜻 안 보이네요. 자, 올릭스까지 요 라인으로 넣어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 그죠? 펩트론 10%, 올릭스도 이제 막 10% 들어갔고요. D&D 파먹도 들어갔고요. 그럼 지금 비만 쪽에 무슨 이슈가 있냐라고 하면 없어요. 아무것도. 자, 이거 바이오 전체로 보겠습니다. 바이오 전체로 본다 그러면 없죠? 아무런 요소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고요. 정작 밀려 내려가는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에 들어와는 이슈가 왔는데 지금 앞에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했죠. 미국 지금 미증시가 이건 이제 뭐로 연결해서 보셔야 되냐면, 자, 어제 미증시가 내린 게 고평가에 대한 얘기였죠. 고평가, 주가가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고평가하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 섹터가 뭡니까? 고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 버블을 입에 달고 사는 만년 버블 섹터 바이오 아닙니까?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바이오는 만년 버블 섹터잖아요. 뭣도 없는 게, 그러니까 이제 흔히 하는 걸로 실적도 안 나오고 뭐 5년 내내 실적 매출도 하나도 안 나오고 적자만 드립다 쌓인 게 이러면서 기관들 맨날 까잖아요. 얘 뭐 있냐 이거야. 뭐 있어 이러면서 맨날 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주가가 고평가라고 하는 쪽에 있지, 이쪽에 이슈가 들어가니까 반도체도 내립니다만 하이닉스가 2.5% 저렇게 내려가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고평가는 아니죠.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고평가는 아닙니다. 방산주들 평균 PER이 반도체 검사장비주 PER보다 더 낮습니다. 방산주 평균 PER이요.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방산주들, 방산업종의 평균 PER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종의 PER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라 그러면 충분히 버틸만 한 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편은 지금 바이오가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뉴스. 아무것도 없죠. 없어요. 아무것도. 의료, 의약품 관세 이런 얘기들은 어제 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 의약품 관세 이쪽 이슈가 새롭게 이슈가 부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유로픽 같은 종목들도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올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만만한 쪽, 한마디로 이건 만만한 거 조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오른쪽이라 그러면 섹터 중에서 뭐죠? 그러니까 알테, 자, 지금 화면에 배치되어 있는 거 가지고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있고, 리가캠이 있고, ABL 있고, 지금 다 같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요. ABL도 물론 많이 올라갔죠. 근데 ABL이 많이 올라 들어갔습니까? 펩트론, D&D가 더 많이 올라 들어갔습니까? 비교를 한번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림만 봐도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뒤에 늘 빼고 펩트론, D&D 또 최근에 어저께 상한가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흐름으로 들어갔던, 자, D&D 파마텍,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올라들어온 올릭스도 한번 넣어주죠. 그리고 알테오젠은 뺄까요? 리가캠,
ABL.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면 지금 멀리 봐도 뭐 비교도 안 되죠? 지금 멀리 그림을 하면 비교도 안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최근 1년간으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해서 놓고 보더라도 지금 표시가 팍 나오죠? 그죠? 표시 팍 나오지 않습니까? 저 꼭대기에 444 해가지고 몰려있는 거는 400%대로 나란히 세 종목 찍고 있지 않습니까? 400, 447, 441, 427 이래서 비만주 3개가 지금 나란히 모여있죠. 그리고 중간에 한참 띄어가지고 죽도록 14개 올려들어온 이 ABL이 200대고요.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70%밖에 안 됩니다. 지금 딱 얘들 지금 대표적으로 두들겼잖아요. 이거 저 화면 왼쪽에 나오죠. 페트론 9.74%, D&D 8.5%, 올릭스 9.5%. 여기다가 이제 리가캠 빼버리고 이제 이 자리에다가 뭐 삼천당 제약 같은 종목들 또 다른 비만주, 대형주 삼천당 제약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여기 보면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덩치 큰 종목도 리가캠보다는 더 올랐죠? 80%. 그래서 이제 얘들 두들겨 팔아가지고 이렇게 무더기로 뭉개면서 나머지들까지 똑같이 다 그냥 휩쓸려가지고 내렸다는 얘기예요. 바이오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내리는 거 보셨잖아요. 올릭스 같은 종목이 그래서 예전에 이 종목이 지표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올릭스가 밀려 내려가는 케이스에 바이오주들 전체에 공매도가 터져 나오는 흐름이다 라고 보면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쪽에서 이제 비만주라든가 이런 쪽하고 조금 종류가 다른 이제 이게 시총 상위주라 인해서 좀 케이스가 좀 다른, 궤적도 다르고 케이스도 다르고 조금 분류가 다른 이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쭉 밀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올랐던 마지막에 슈팅으로 미친 듯이 치고 올랐던 이 D&D 파마텍 같은 케이스 보게 된다 그러면 이거 이미 어저께부터 지금 이거 패드게 치겠다고 작정하고 지금 밀고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어제 고점 대비로 지금 22%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패겠다고 아주 작정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장유정의 고가 리버설에 들어갑니다. 쫙 치고 들어간 다음에 매세 스톱 매도로 전환 들어가서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가 지금 딱 이 하프라인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펩트론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 전체 영향이고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앞에서 이제 제가 서두에서부터 얘기 드린 건데요. 그래서 파월이 고평가다. 그러면 시장이 진짜로 고평가가 돼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또 고평가주는 무조건 다 내려야 맞아요? 고평가주는 다 내리는 거예요? 저평가주는 다 오르는 거고? 안 그러잖아요, 지금 시장에. 지금 오늘 지금 쭉 틀어진 유로픽 같은 종목 제가 저평가입니까? 슈퍼 울트라 고평가지?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었던 이 프로티나 마찬가지고요. CS테크 마찬가지고 걔들 보면요. 걔들은 바이오보다 더 고평가예요.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기술적 매도입니다. 이거. 이렇게 걸려 들어가서 기존 밴드 자 그런 거 이제 그 밴드를 이제 수정시켜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하나 둘 그다음 마지막 상승까지 이렇게 셋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게임 벌이고 있죠 이거. 자 게임이죠. 올라 들어갔다가 찍고 그 다음에 이번 요거 같은 경우도 찍고 짧게 쌍바닥형 그리고 잡아 뽑아 올려가서 상단 밴드 누르고 지금 현재 자리 스톱 이렇게 걸려져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통으로 패는 국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신 것처럼 D&D 파마텍에는 뭐 나쁜 뉴스가 뭐 나쁜 그 사이에 무슨 나쁜 뉴스가 있겠습니까? 엊그제 저러고 상한가 들어가서 에? 그 사이에 뭐 나쁜 뉴스가 있겠어요? 그럼 얘는 그렇다 치고 그 알테오제는 뭐 나쁜 뉴스 나와서 밀려요 지금? ABL은 뭐 나쁜 뉴스 나와서 밀리는 거 아니죠? 이건 바이오 섹터 전체의 공매도가 들어가는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대부분이 지금 기술적 흐름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고가 들어와서 지금 패드기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도 리버설이죠. 자 ABL도 리버설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미 작정을 하고 어제 준비를 하고요. 작정을 하고 리버설이잖아요. 작정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고평가 쪽을 주가 고평가라는 걸 이슈로 해서 잡아
패버리는 그림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의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 그 다음에 파편 맞은 종목,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 그러면 이제 알테오진이나 니가캠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들도 고평가에서 이렇게 자유롭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랑 앞에서는 비교하듯이 상대적으로 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단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올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게 되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던 목들이 있어서 이런 공명 같은 경우에 이게 저평가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러죠. 이거 기술 수출 들어갈 때 ABL 바이오는 이번에 4조짜리 기술 수출 이전에 이미 그 이전에도 조단위 때의 기술 수출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지금 7조 원인가 되죠. 기술 이전이. 기술 이전 7조 원인가의 이게 대규모 기술 이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ABL 바이오는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자기 가격도 아직 못 들어갔어요. 이제 5조 4천억이니까요. 그래서 파편 맞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골라서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이런 ABL 바이오 같은 종목은 이제 밑에 이런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는 경우에 위로 올라 들어가는 탄력 속도가 아무래도 비만주보다는 올라갈 때 탄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죠. 이렇게 추세형으로 올라 들어가는 종목이니까요. 단발로 이렇게 빵빵 치고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가 들어가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오는 쪽으로 받는 거고요.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펩트론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이 순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펩트론, 디인드파메텍, 올릭스 이 세 개 종목. 자, 이 중에서 이 펩트론의 경우는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60일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자, 60일선을 하회하는지 잘 나가는 종목이 60일선을 하회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버려? 뭐라고 얘기 들었습니까? 겁나게 잘 나가는 종목이 60일선 하회를 하면 자 하나 에어로라든가 이런 종목이 60일선 하회에서 내려오는 경우에 바다라죠. 바다라였죠. 자 그쪽은 일단 바다라였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펩트론 같은 종목들도요. 앞서 보게 된다면요. 60일선 내려간 지점 급락으로 내려가서 저점 찍고 들어갔고요. 60일선 아래에서 그대로 감아 돌아가지고 돌려들면서 쌍바닥 만들고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아래 추세 아래로 들어오면 바다라 라고 해서 앞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었죠. 아래로 내려온 거 정확하게 첫 번째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서 잡아 돌려버린 다음에 위로 이렇게 쭉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경우는 지금 여기 자리로 이렇게 요건 아니고요. 이건 넥슨에서 만든 가짜 시세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볼 수는 없고 자, 2차 시세가 아니라 저 밑에 스타트 시세의 출발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선 찬스에서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있죠? 요 리버설이죠? 이런 형태의 지금 단기 리버설이 작동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자라고 하면 지금 같은 위치에서 사셔도 돼요. 요거. 그래서 내려왔다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보게 되는데 요 구조를 그대로 옮겨 들어오게 된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자리 여기에 하나 같은 자리죠. 똑같은 자리죠? 지금 자리에 오늘 이제 살짝 더 내려갔어요. 여기에 하나 그리고 요 아래쪽 이쪽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개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퍼센트 기준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요게 지금 에러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격이 틀리게 되는데요. 36만원 선이었었죠. 36만원에서 20% 갖다 붙이게 되면은 72,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20% 수준이 뭐 지금 정도 수준 되겠네요. 그렇죠? 12,000원, 28만 8천원. 61선 가격. 여기서 여기가 지금 20%의 수준이 됩니다.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자 고가주들이 조정받는 퍼센트의 크기도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반 제조업 기업들, 저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의 종무선이라든가 이런 종목의 경우는 15에서 20% 기준이고요. 바이오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이라 그러면 15에서 20이 아니라 거기에 2배를 잡으셔야 돼요. 30에서 40을 잡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잘 밀리지 않는 바이오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위쪽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15에서 20이 아니고요. 보통 이런 종목들 내려가는 경우는 이 케이스로 잡아요.
25에서 40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앞에도 똑같았었죠? 요 고기 지금 그대로 잡아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24만 원 이 정도로 계산해 볼까요? 36만 원에 40% 수준 잡게 된다 그러면 12만 원, 14만 4천 원 나오게 되네요. 14만 4천 원. 그러면 뭐 22만 4천 원 이 정도 됩니까? 121선 여기다 놓은 자리죠. 여기가 이제 가장 깊은 하락이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장세 같은 경우에서 이 하락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 아래쪽에 잡은 라인 저기 가서 보시죠. 여기 지금 딱 고가격 들어와 있죠. 40% 하락 수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장세가 강세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아직 꺾인 거 아니고요. 연준 의장이 주가 고평가라 그래서 반드시 내린 거 아닙니다. 앞에도 이제 계속해서 설명드렸잖아요. 90년대 후반에 그린스펀 의장이 주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주가 잠깐 조정을 받았지만 그 뒤로 3년을 더 올라가서 IT주 슈퍼 만들고 끝났습니다. 그린스펀이 그 주가 고평가 얘기한 건 96년이고요. 진짜 주가의 고점은 2000년도에 나왔죠. 3년 넘게도 올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잠깐 내린다고도 어차피 주가 내려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뭐가 붙게 됩니까? 금리 인하 이슈가 다시 붙게 되잖아요. 금리 인하가 이번엔 삐끗 기대로 박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누리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종목을 누리는 데는 지금 대표 예시로 펩트론이 비만의 대표주이기 때문에 펩트론을 예시로 드렸습니다만 노려야 될 종목은 나눠져 있죠. 그렇죠? 노려야 될 종목은 나눠져 있습니다.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지금 노리는 거 아니고요. 저는 고가에서 붙을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이니까요. 뭐 노리는 거 아니고 딱 4개 종목 그대로 움직여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대로 붙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탄력적인 부분을 기대한다. 펩트론, D&D, 올릭스 그리고 주가 내려와서 저점에서 받는 쪽 먼저로는 알테오젠이라든가 알테오젠, 리가캠, 보로노이, ABL 이쪽 시리즈가 쭉 나오게 되죠. 라인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에서도 이제 실적 쪽에서 저변동 실적주를 그리고 고변동에 튕겨져 나가는 종목들 이렇게 구분을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이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쪽 라인이 쭈르륵 있고 저쪽 라인하고 라인을 반 갈라가지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펩트론, D&D 3차단지하고 중간에 조금 애매합니다. 펩트론, D&D, 올릭스, 인벤티지 그렇죠? 요쪽 라인으로 쪼로로록 해가지고 한 종목 라인으로 잡으시고 3천당 제약까지 포함시킨다 그러면 이쪽에 5개가 돼요. 그리고 저쪽 반대쪽 라인에 알테오젠, 리가캠, ABL, 보로노이 이런 쪽의 종목들을 또 한 무더기로 잡으시고요. 지금은 우선 이쪽부터 변동성 종목부터 먼저 보고 요게 조금 더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이건 리가캠이건 ABL이건 보로는 이제 저가 추세 저점 라인들 들어가면 저쪽은 무지성이라고 얘기 들었죠. 그냥 사버리시면 됩니다. 라인 걸려들으면 그 라인까지는 아직 한참 더 내려와야 돼요. 걸려들으면 그냥 사면 되는 종목 앞에서부터 1년 넘게 지금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걸려들으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현재는 아직은 걸려들어오면 사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무슨 악재 이슈 가지고 빵 떨어진 거 아니고요. 주가 고평가를 이슈로 해서 미증시가 조정이 받고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자 반도체 우선 때려놓고 그리고 제일 만만한 거 조직이 제일 좋은 거 바이오를 무더기로 조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는 조져라 그리고 나는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너는 붓글씨를 쓰거라 나는 떡을 썰 테니 그러고 그냥 떡을 열심히 써시면 돼요. 쟤들 하는 개설레발 개꼬장 따라 들어가서는 이익 절대 못 낸다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얘들 개꼬장 개설레발이 뭐 하루 이틀 나왔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펩트론이었습니다. 자, 요런 종목들 일단 우선 예시는 드렸고요. 이제 저가 라인에 걸려 들어가게 되면 우선 펩트론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가 라인에 걸리면 또 차례대로 쭉쭉 들어가게 되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반드시 하셔야죠. 이거 전부 저희가 다 잡아드린 종목이잖아요. 다 잡았다 그러니까 뭔 저가에서 올라온 종목은 전부 지가 다 잡았대. 뭐 이러고 지금 댓글 달아보신 분들 계신데 실제로 다 저희가 잡은 종목 맞습니다. 내려가서 보세요. 올릭스 같은 종목이 언제 어디서부터 추천이 됐나.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언제 어디서부터 추천이 된 종목인지 올릭스가 언제부터 추천이 된 종목인지 인벤티지랩이 D&D 파마텍이 언제부터 추천된 종목인지 직접 가서 보세요. 알테오전에 좀 보시고 난 다음에 그런 댓글을 다십시오. 저걸 우리가 어디서부터 추천을 한 종목인지
이거 좀 보신 분들 같은 경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추천된 종목인지. 뒤바꿔 얘기하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르노이 같은 종목도 이런 거 상장 초기부터 계속 거래한 종목이거든.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종목이라도 우리는 쟤는 이걸 모를 리가 없는 종목이에요. 상장하자마자부터 거래를 했는데 오버행구가 딱 지나고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뒤늦게서야 알고 흥분하고 뭐 난리를 쳐서 관심을 가졌던 GI 이노베이션 상장 스타트에서부터 거래했던 종목이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도 여러분들 잘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이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저 앞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종목이 내리지 않고 버텼던 이유는요 라고 해가지고 계속 추천을 드리고 최근 바닥에서 나올 때도 집중적으로 계속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에이프릴 바이오 가서 보시면 다 있습니다. 이거 저희 얘기 들으시면 돼요. 쓸데없는 얘기 듣지 마시고요. 그 때가 되면 이런 거 라인 다 잡히게 되면 차례대로 추천 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드시 구독,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뭐 바이오는 눌린다고 하더라도 바이오가 뭐 주식의 전부야? 어차피 누르면 저가 기회 또 오는 거고요. 바이오는 계속 와요. 계속 와요. 바이오는 다른 종목들도 있잖아요. 시장이 다 내린다? 뭐 시장이 다 내리면 끝납니까? 틈새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더 쓰신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오늘 지난주에도 이런 날이 있었죠. 바로 오늘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 틈새 개별로 가라. 여기죠. 틈새 개별로 가라. 오늘 같은 경우로서 틈새 개별로 가라라고 스타트부터 이미 설명을 다 드려놨잖아요. 이렇게 방향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밀려 내려오면 또 누리면 되는 겁니다. 지난 4월에도 그랬었죠. 지수 박살날 때 주도주 쪽 같은 경우는 냅둬버리고 틈새 개별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대선 테마, 대선 정책 테마, 뭐 에르코스, 뭐 코나이 같은 종목들, 저런 종목들. 코나이가 어떤 종목이냐면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해가지고 주가 다 찍어드렸잖아요. 정확하게 다 찍어드렸죠. 코나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라고 해가지고 이거 설명 다 드렸지 않습니까? 대박 수익 내드렸죠. 그리고 지수 다시 돌아 들어갈 때 저기 뭐 두산 에너빌이니 뭐 BHI니 뭐 이런 종목도 사가지고 한 방에 200% 수익 내드리고 있고요. 그대로 줄줄이 요렇게 만들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여태 못 잡으신 분들 기회가 얼마나 좋아. 자, 나에게도 찬스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비중을 많이 실은 분들 같은 경우 또 최근에 D&D 파마트 같은 거 상한가 들어가고 고가 들어가고 슈팅 따라잡고 하는 분 요런 분들만 잘 조금 비중 줄여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저가에서 다시 되사야 될 거 아닙니까? 물타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만 조금 정리를 하시고 그 외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뭐 적절한 비중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면 않고 냅두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내려와 있는데 왜? 그리고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시 이제 연락에 노리셔야 되는 거고요. 일부 팔았다든가.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